한 범죄 조직 손에 들어온 의문의 화물더미. 그걸 찾는 자와 숨기는 자. 그들이 각자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암투극. BBC 드라마 피키 블라인더스는 1910년대 말부터 20년대에 걸쳐 영국 버밍엄을 장악한 최고의 범죄 조직 피키 블라인더스의 시선을 빌려 당시 정세와 시대상을 첨예하게 그려냅니다. 잔혹한 범죄로 얼룩진 핏빛 야망은 과연 어떤 배경에서 펼쳐진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피키 블라인더스의 서막에 해당하는 시즌1의 배경인 1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역사와 시대상을 살펴보며 등장인물들의 서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의 핵심 갈등은 피키 블라인더스 손에 들어온 다량의 총기들로 인해 시작됩니다. 바로 영국 정부가 리비아에 수출하려던 최신 무기들이었죠. 소식을 들은 영국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당시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직접 나서 무기 회수를 지시할 정도였죠. 정부가 걱정한 건 바로 IRA라 불린 아일랜드 공화국군이었습니다. 무기들이 당시 반정부 테러를 감행하던 그들에게 넘어가면 국가안보에 큰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1919년 아일랜드 혁명가 마이클 콜린스에 의해 창설된 IRA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를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걸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주로 무력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죠. 실제로 1919년부터 2년 반에 걸쳐 지속된 아일랜드 독립전쟁을 통해 아일랜드는 192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국 북쪽에 위치한 아일랜드 일부는 북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계속 영국 연방에 잔류한 채 고립됩니다. 결국 1999년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설립에 따라 2001년 무장해제를 선언하기 전까지 피해의 역사는 80여 년간 이어지게 되죠. 참고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국내에 잘 알려진 켄 로치 감독의 2006년작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바로 1920년대 아일랜드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21년 영국과 조약을 맺어 평화적으로 독립을 쟁취하자는 아일랜드 자유국과 이에 반대하는 IRA의 충돌을 양쪽으로 찢어진 형제의 갈등을 통해 비춰주죠. 흥미로운 건 피키 블라인더스의 수장인 토머스 셸비 역을 맡은 킬리언 머피가 이 영화에선 IRA 단원인 동생 데이미언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한 배우가 동시대 속 대비되는 상황을 풀어낸다는 게 사뭇 오묘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결국 토마스는 영국 연방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의 향배를 결정지을 카드를 쥔 채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갈 길을 모색하기로 합니다. 드라마 속 셸비 가문은 집시 혈통으로 그려집니다. 당시 영국엔 순혈주의가 팽배했던 터라 그들이 정당한 부를 일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력 다툼에 있어서도 멸시를 받기 일쑤였죠. 결국 경마 경기를 조작하는 막권업 등 불법적인 경로를 주된 무기로 삼은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집시는 당시 유럽 전역을 배회하는 가장 거대한 유랑민족이었습니다. 본래 집시라는 단어는 영어권에서 이집트에서 온 이라는 뜻을 빌려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태생을 이집트로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집시 민족은 이 단어를 경멸적인 표현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체성을 되찾고자 한 집시들은 다른 명칭을 정하기로 합니다. 우선 민족의 기원을 인도로 재설정하고 사람과 민중을 일컫는 힌두어 돈바에서 파생된 로마니의 축약어인 롬이라 부르기로 했죠. 하지만 이탈리아 로마와 헷갈릴 것을 우려해 단어 앞에 R을 하나 더 붙여 롬이라 정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생활 양식 속에서 민족의 뿌리를 구축하고자 한 집시에게 영국은 자신들에게 멸시와 차별이 담긴 이름을 지어준 곳이자 고된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영국 집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합니다. 이를테면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영국 곳곳에 정착해 군집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스스로 힘을 키우고 세력의 명분을 구축해 쓸모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피키 블라인더스가 성장한 과정처럼 말입니다. 셸비 가문이 모진 수모를 견뎌내며 버밍엄을 넘어 대영 제국의 중심 런던으로까지 세력을 넓혀가는 과정도 당시 영국 집시 민족의 생존 본능이 발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범죄 조직은 다양한 방식으로 본래의 모습을 숨깁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비롯한 법인단체를 설립해 둔갑하는 것이죠. 셸비 가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막권업을 전면에 내세운 채
버밍엄 상권 전역을 장악해 상납을 받는 등 이권을 취했죠. 그래서인지 영국에선 피키 블라인더스와 같은 범죄 조직을 크라임 펌이라 일컬었습니다. 회사의 형태를 한 범죄 조직이란 뜻이죠. 19세기 후반 영국은 산업혁명의 본거지답게 도시를 중심으로 한 발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연스레 도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갱단도 덩달아 몸집을 불려갔죠. 대표적으로 런던, 버밍엄, 리버풀, 맨체스터 등 산업 핵심 도시에서 크라임 펌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피키 블라인더스는 실제로 영국 버밍엄을 무대로 활동한 갱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봉긋 솟은 캡을 쓰고 다녔는데 그 속에 숨겼던 칼을 꺼내 적의 눈을 멀게 했다는 설화에서 조직 명칭이 비롯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자와 조직을 지칭하는 은어에서 유래된 것이고 실제로 그런 잔인무도한 행각을 밥 먹듯 벌인 것은 아니라고 하죠. 드라마 속 피키 블라인더스는 1920년대에 성행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실제 피키 블라인더스는 1910년대에 이미 세력이 쇠퇴한 상황이었습니다. 20년대에는 쉘비 가문으로 대변되는 피키 블라인더스의 한마디에 지역 전체가 들썩이거나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피키 블라인더스 이외에도 영국 크라임 펌은 1900년대 전반을 주름잡으며 세력을 과시합니다. 가장 유명한 크라임 펌은 1950년대에서 60년대 런던 이스트엔드에서 활동하던 크레이 형제의 더 펌이었습니다. 토마디가 1인 2역을 맡아 화제가 됐던 영화 레전드가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됐죠. 이들 역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사업가이자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방화, 폭행, 살인 등 범죄 행각은 잔인무도했지만 당시 크레이 형제는 런던 내에서 셀러브리티에 가까운 인기를 지니고 있었죠. 훗날 동생 로니 크레이는 비틀즈와 롤링스톤즈가 브리티시 팝을 지배했다면 우리는 런던을 지배했다며 당시 자신들의 위상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크라임 펌은 영국 사회 곳곳에 녹아들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대 사회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토마스만큼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바로 프레디 손입니다. 버밍엄에서 노동조합 파업을 이끄는 노조위원장이자 공산주의자죠. 프레디는 노동계층 결집을 통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끊임없이 내비칩니다. 그렇게 영국을 뒤흔든 공산주의 이념투쟁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국제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선 블라디미르 레닌을 주축으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합니다. 강렬한 혁명의 파도는 영국에도 닿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대표 여성 공산주의자였던 실비아 팬커스트는 레닌에게 영국 공산주의의 미래를 묻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레닌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단일 공산당을 만들어 조직적인 행보를 이어가라는 조언을 합니다. 파편화된 세력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에 영국 공산주의 세력은 본격적으로 연대 행동을 펼쳐나갑니다. 마침 1910년대 말 영국은 산업혁명의 썩은 뿌리가 드러나던 시절이었습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 내수 경제는 급격하게 침체됩니다. 사업체들은 저임금 기조를 유지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노동계층의 불만은 나날이 커졌죠. 그렇게 1920년대에 들어서자 영국은 거대한 노동 변혁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작은 석탄 산업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원활한 물자 공급을 위해 정부는 석탄 산업을 국유화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가스나 석유, 전기 등을 많이 쓰게 되자 정부는 수익성이 낮은 석탄 산업을 다시 민영화하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동유럽에서 싸게 수입되는 석탄 때문에 영국 석탄은 상품 가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연장을 통보하죠.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파업을 감행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1926년 영국 역사상 가장 컸던 총파업의 불씨가 되었죠.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천 명이 파업에 동참했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맞서 파업을 지속할 자금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영국 총파업을 공산주의 혁명의 전환점으로 여긴 러시아 당국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죠. 결국 10여 년간 영국을 뒤흔든 노동쟁이와 공산주의 물결은 산업혁명의 오랜 뿌리를 뽑지 못한 채 가라앉고 맙니다. 흙먼지로 뒤덮인 좁은 갱도, 꿈속에서 토마스는 늘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벽을 뚫고 나타나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인 채로 말이죠. 전쟁 당시 토마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드라마 전반에 걸쳐 등장하며 그의 과거를 되짚어보는 단서가 됩니다. 토마스가 참전했던 1차 세계대전은 현대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사건이었습니다. 탱크와 비행기의 무기화로 인해 대규모 지상 공격이 가능해졌으니까요. 당시 독일의 공격이 프랑스와 벨기에 목전까지 다다르자 영국은 프랑스로 원정군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토마스도 이 원정군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이죠. 영국 원정군은 효율적인 전투를 위해 참호전이라는 방식을 택합니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지상 공격을 막기 위해 참호를 파고 방어하면서 공격하기로 한 것이죠. 토마스에게 1차 세계대전은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토마스가 언급하는 솜 전투에선 실제로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군인들도 토마스처럼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진해서 참전한 토마스는 왕과 국가를 위해 싸운 대가로 훈장을 받았지만 이를 내던지고 맙니다. 이후 캠벨 경감에게 일이 잘 풀리면 훈장을 받을 것이라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실리 없는 명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를 비꼬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처럼 전쟁은 토마스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으며 애국심을 제쳐두고 개인적인 야망을 여과 없이 표출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죠. 피키 블라인더스는 도시의 매연처럼 검게 타오르는 시대적 야망을 멋지게 그려냅니다. 토마스 셸비라는 캐릭터를 통해 당대 시대상을 조망하는 대서사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영국판 야인시대라 불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 아프고도 거대했던 100년 전 영국의 역사를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